13주차 3교시는 40대의 사업 아이디어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0대의 사업 아이디어 개발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남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이제 41세에 두 번째 이제 창업을 하면서 사업 아이템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요. 어, 예전에 저는 이제 80세까지 이제 산다고 했을 때 40세까지는 남의 그 밑에서 배우는 인생이었다면 41세부터는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40세가 지나고 41세가 되어도 제가 뭔가를 나 혼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퇴사 전부터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창업을 하겠다고 이제 퇴사를 했죠. 그래서 막상 그 퇴사를 하니까 한 퇴직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뭔가를 기획하고 이제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막상 그 해왔던 게 뭐냐면 로봇 용역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직장에 이제 퇴사 전에 직장에서도 저희들이 어떤 제품을 기획해서 만들어서 그걸 시중에 불특정 다수한테 파는 게 아니고 그 상위에 의뢰하는 이제 대기업이든지 아니면 거기 1차 밴드 대기업의 1차로 이렇게 파트너 기업들이 뭔가 제품 사양이 이제 자기네들 수준에서 하기에는 조금 경제성이 안 맞거나 그러면은 이제 2차 밴드한테 이거를 또 재하청을 줘서 설계를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제가 한 8년 반을 30대 때에 8년 반 동안에 개발한 로봇 종류가 한 20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한 건 정도의 로봇을 새로 모디파이를 하거나 새로 개발하거나 뭐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로봇을 개발해서 어떤 용역 개발해주는 그리고 설계도를 넘기고 뭐 이런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 한 3개월 되었을 때 제가 6월 1일에 퇴사했는데 한 9월 달쯤에 그 저와 같이 일하던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봐라 하고 어, 로봇 설계했다면서 하면서 뭔가를 하나씩 이렇게 주변에서 주기 시작했는데 적게는 뭐 한 200만 원, 많게는 뭐 몇천만 원짜리 이런 거 기관 과제 용역으로 해서 이제 저한테 외주 용역 설계가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생계가 유지되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 설계 용역을 함으로 해서 그래도 월급 정도는 이렇게 준비가 되던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죠. 이번 달은 어떻게 해결했는데 다음 달에 기약이 없는 거죠. 항상. 근데 희한하게 또 그 다음 달 되면 또 뭔가 하나 생기고.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유지가 되면서 또 제가 한 가지는 이제 창업 관련된 스쿨을 계속 다닌 거죠. 왜냐하면 창업을 했지만은 이 창업을 했지만은 사실은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거 창업 스쿨을 다님으로 해서 또 사회성도 길러지고 또 저와 비슷한 관심사에 있는 분들과 정보도 교류하고 또 창업 스쿨에서는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 정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했는데 한 80시간짜리를 10개 정도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특강 위주로 한 2시간, 3시간짜리를 한 80시간 되는 거를 10개를 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만난 분이 또 저기서 강의를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강의가 한 2시간이라는 특강의 한계 때문에 깊이가 없어요. 그냥 임팩트 있고 뭔가 새로운 건 많은데 그 원리라든지 깊이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이렇게 코엑스 전시장을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거기 한 부서에 창업대학원이라는 그런 홍보 같은 거를 카탈로그를 만들어 놓고 하는 데를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창업대학원 관련된 카탈로그 홍보 자료가 전국 창업대학원 해가지고 그 5개 창업대학원회가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연히 집에 그때 받아왔던 걸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중앙대는 안성이었고 거기가 집에서 80km였고, 그 다음에 여기 호수대 창업대는 서울은 한 20km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대는 그때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뭐 연세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호서대 창업대학원이 집에서 제일 가깝고, 그리고 수업을 하고 나서 바로 또 와서 여기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창업대학원에 이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마침 또 운이 좋게 2011년도 등록하는 그 해에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예전에 창업선도대학에서 어, 예, 예비 창업 맞춤형 지원 사업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걸로 로봇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제가 만든 로봇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창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장비 로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로봇을 그분들한 창업자들한테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에 판매를 하는 걸 목표로 개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창업대학원도 같이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아주 외롭지 않게 그 사회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금 로봇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제그 창업보육센터에 제 단독 사무실에 출근해서 거기서 사무를 보다가 오후에는 또 이제 창업대학원에 한 5시나 6시에 와서 이렇게 수업도 가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매일 그냥 사이클 같이 그렇게 창업대학원에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다양한 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게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 12년부터 이제 박사 과정에 올라가면서 좀 더 제가 이제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기를 가지게 됐는데, 제가 로봇을 만들어서 창업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보다는 제 내면에는 창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뭔가 좀 더 본질적인 걸 하고 싶다. 나만을 만족스러운 게 아니고 상대방에 도움을 주면서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이제 내면의 그런 제 생각을 읽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미션이 뭐냐면 창업자들에게 로드맵을 제시하는 내비게이터와 같은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로봇의 의사였다면 앞으로는 사람 인생의 의사가 되는 게 내 미션이다.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포커스가 딱 맞춰지니까 그 목적이 이끄는 삶과 같이 제가 뭘 이렇게 하는데도 항상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방향이 명확해지니까 속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40대에는 내 사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가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서 전문의가 되듯이 40대는 난 인턴 레지던트와 같은 창업 분야에서의 그런
많은 경우를 접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안목을 기르겠다. 그래서 이제 한데 또 지인의 소개로 인덕대학교 기계설계과의 겸임교수로 또 이렇게 추천이 돼서 그때 2013년부터 한 2015년까지 한 2년 반을 그렇게 기계설계과의 겸임교수로 창업 분야하고 또 제 전공이 기계 분야하고 두 개를 동시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열린사이버대학교에도 제가 이제 또 박사를 따면서 또 거기서 외래 강사로 또 이제 강의를 또 기술사업화라는 강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가천대학교 외래 강사, 그리고 서울시립대 등에서 또 외래 강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졸업 후에 한 1년 반 후에 2016년 9월 달에 삼육대학교에서 이제 전임 교수로 임명이 되어가 2년 반을 제가 다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창업대학원 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41세 직장인으로서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한번 로드맵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제가 과거에 했던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994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전자회사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석사를 또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인체 공부도 하고 취미로 사물놀이도 하고, 그 당시 이제 회사 다니면서 제가 특허 출원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변리사 공부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한 1994년부터 IMF 전 한 4년 정도는 굉장히 한 6가지를 동시에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우전자가 좀 힘들어지면서 2001년도에 이제 보험 영업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결혼하자마자 2001년도에 제가 이제 1월 1일부터 회사 그만두고 대우전자 그만두고 이제 보험 영업을 한번 해보는데 생각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도 전문 영역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8개월 정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영업을 어떤 것이라는 그 정도만 이렇게 맛을 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해오던 대체의학 쪽을 좀 더 전문성을 살려서 이 창업 관련돼서 운동 테라피라는 걸 해서 목동에 이제 사업장을 열고 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마케팅이라는 걸 전혀 몰랐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마케팅의 맞자도 모르고 그냥 내 이거 열어놓으면 잘 되겠지, 이런 어떤 사무실만 있으면 사업이 되겠지, 이런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고 이렇게 그냥 했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하니까 또 연결이 돼서 좀 됐는데 문제는 이 운동 테라피라는 게 이게 이제 의학 분야하고도 접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의 확장성에 한계를 느끼고, 제가 2003년에 다시 회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가는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로봇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로봇 회사가 인원이 이제 신생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업체는 어떤 걸 하냐면 과제로 직원들 월급 해결하고, 그렇게 있던 회사인데, 정부 R&D 과제가 받으면 이제 인건비 해결하면서 이렇게 버티는 회사였는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과제 성격이 이렇게 국가 로봇 과제를 하는데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닮은 로봇은 이런 제품 설계나 기계공학 이런 거 외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사업화를 또 그 과제의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
수요 기반이다 보니까 이 영업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로봇의 그 사람을 닮아야 되는 인체에 대해서 제가 또 어느 정도 안목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결합이 되고요. 거기다가 또 특허 이런 거, 변리소금 뭐 이런 것도 기술적인 것도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느낀 게, 하나도 내 과거에 했던 것이 버릴 것이 없구나. 근데 이 로봇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요 점만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산발적이고, 내한테는 어떤 이득도 없어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그 회사에서 이제 있으면서 산업용 로봇으로 반도체 장비라든지 LCD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는 매출이 그런 걸로 일어나고, 과절 한 20%로는 직원 월급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구조에서 정부 과제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많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계획서들이 지금 쓰는 사업 계획서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이론적 배경이 없이 그냥 작성을 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배움에 대한 수요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한 2010년도에 중소기업에서 8년 반을 근무하면서 이제 만 하나의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고 이렇게 나가 했더니 웬걸요? 이 창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대학원 들어와 가지고 창업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정부 출연 과제 이거 할 때 사업계획서가 이거에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잘 생소할 때 저는 벌써 8년 반을 그러한 데서 이제 뭔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흉내만 내는데 이게 굉장히 내한테는 궁금하기도 하고 사업성이 뭐고 시장성이 뭐고 기술성이 뭐고 수익성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랬는데 제가 이 창업대학원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어,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었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창업대학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남들과는 차별화된 분이 사업계획서를 벌써 한 8, 9년을 쓰다 보니까 벌써 거기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제가 사업계획서를 공동 출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들과는 좀 다른 경험적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데서 대해서 신용보증기금 분사해서 강의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창업대학원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창업대학원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심사 자격도 되는 데도 많고 그리고 또 컨설팅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또 제가 회사도 이렇게 하면서 용역 설계도 하고 그러니까 한 5개가 포트폴리오가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현상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0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 많은 것을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쳤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50세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의 과정에 이제 들어선 거라 보고 개원을 이제 해도 어느 정도는 헤쳐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안목이나 역량이 조금 생겼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52세인데 저희 그 어떤 41세가 되던 2010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도 41세 전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나는 그 전에 있던 과거의 어떤 경력들이 어떻게 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잡을 만들면서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분야가 과연 뭔가 이런 거를 이제 창업대학원에 오셔서 치열하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도 2010년 와가지고 제가 방향성이 설정된 게 2013년에 설정이 됐어요. 2011년도에 창업대학원 편입회가 1년 다니고
2012년 박사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박사 3학기째. 그러니까 한 2년 반 동안 저도 이게 뭔가 있는데 그 목표가 머릿속에만 있지 그게 구체화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2013년도에 창업자를 돕는 내비게이터로서 창업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게 제 미션이고, 비전은 성공한 창업자면서 또 학위적으로도 박사인 사람 한 100명 정도를 내가 배출하는 게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 중에 한 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험은 재료가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명함을 한번 보니까, 이걸 강의를 준비하면서 명함을 준비한 걸 보니까, 예전에 이런 기술 경영 전문가 해가지고 제가 또 그 학교 다니면서 여기 그 남부터미널, 고속버스 남부터미널 옆에 그 보면 신성 오피스텔 B동 903호 여기다가 사무실 하나 냈었어요. 그리고 또 뭐죠? 여기 보면 한국 비즈 컨설팅, 요거는 포이동에 있는데, 제가 여기도 박사를 따고 나서 우리 여기 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한국 비즈 좀 유명합니다. 여기에 제가 어떻게 보면 같이 동참해서 명목적으로는 직원으로서 그 회사원이죠. 사대보면 여기서 내주니까. 그리고 이제 일은 개인적으로도 하다가 또 회사 이름으로 같이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나 변리사들이 다 대부분이 그래요. 회사에 소속해 있지만은 또 자기 사업하는. 그래서 여기 한국 비즈 컨설팅 여기도 제가 타이틀을 걸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요 시점에 저는 이제 인덕대학교 김인교수로 있다가, 그래도 이제 2016년 9월달 때 이 삼육대로 오면서 이제 그 다른 소속은 다 정리를 합니다. 원래 겸직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템으로 창업했다기보다는 현재 창직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아이템 창업을 이제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이렇게 보면 삼육대학교 가기 전에 저희 어떤 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명함 뒤쪽에다가, 명함 앞쪽은 이렇고 명함 뒤쪽에는 저에 대한 어떤 하는 영역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력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명함 한 장에 다 구현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축소된 나의 소개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해왔던 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좀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내가 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살지만, 앞으로 내가 단독으로 나의 이름을 걸고 뭘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아이디어 개발을 하는데 요약을 한번 해보면, 창직 단계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취업, 학위, 봉사, 출판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먼저 생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퍼스널 브랜드가 여기 뭐 한 5년에서 한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10년 걸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상대방이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분야에 있다 보니까 수요를 아니까 수요 기반의 뭘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새로운 걸 R&D로 개발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하든지 해서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열하고 그리고 비교 분석해 가지고 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관점 그리고 사업 수행 능력하고 위험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사업이 될까 안 될까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아이템을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되면 회사 차원에서 전략 방향이 나오게 되고 제품 단위에서 STP, 포피4, 뭐 세부피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그 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정말 확신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투자 유치를 해서 5단계 시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기술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거는 요 단계가 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작성 전까지 여기가 3단계고 사업 아이디어 도출하는 건 1단계고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그 전에 이 사업 아이디어 도출하는 방법론인데 이런 게 적용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라. 그래서 그게 창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전체 거치고 나면 이제 정말로 내가 이제 창직 기반의 아이템 도출에 대한 그 이제 분석을 쪽에서 정말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뭐죠? 제품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출까지 일어나도록 하는 거 그게 창업 단계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업 아이디어 개발론에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건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 창직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오히려 전문성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 더 중요한 하나의 선행 준비 단계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에 어떤 데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수요 기반하고 기술 기반으로 하는데 거기 이제 100세 시대 트렌드와 4차 산업혁명 이런 블록체인 이런 메가 트렌드 상에서 이렇게 일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한 4, 5년 후에는 경쟁력 있는 사업 아이템을 중심으로 본인의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